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계속해서 작업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정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실은 클린벤치예요. 클린벤치는 무균 작업 실험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세포 배양이나 미생물 분리 등의 실험을 할 때 외부로부터 불순물이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공기의 흐름으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 격리시키는 장치의 실험대입니다. 여기서는 공기 정화기로 공기 순환을 시간당 2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차압 관리를 해야 해요. 차압 관리란 공기 조절기를 설치해서 작업장의 실압을 관리하고 외부와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청정 등급이 낮은 작업실의 공기가 높은 등급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공기 압차를 유지해 주는 건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실압을 높이고 외부의 먼지가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차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 기준을 살펴보면요. 낙하균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10개, 그리고 부유균은 1세제곱미터당 20개까지 관리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은 2등급이에요. 2등급은 화장품의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종류를 보면 제조실, 성형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실험실 등이 이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시간당 10회 이상의 공기순환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차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 기준이 1등급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죠. 낙하균은 시간당 30개, 부유균은 1세제곱미터당 200개입니다.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업실은 포장실이 이 3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차압 관리만 하면 되고요. 관리 기준은 갱이, 포장재 외부 청소 후 반입이 관리 기준입니다. 마지막 4등급은 일반 작업실이에요. 내용물이 아예 완전 폐색되는 일반 작업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작업실 종류를 보면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갱이실, 일반 실험실이 이 4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환기장치로 온도 조절만 하면 됩니다. 1, 2, 3등급 시설에서는 작업을 할 때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작업장의 낙하균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코흐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상 작업장에 오염된 부유 미생물을 직접 평판 배지 위에 일정 시간 자연 낙하시켜서 측정하는 방법을 이 코흐법, 낙하균 측정법이라고 해요. 한천 평판 배지를 일정 시간 노출시켜서 배양 접시에 낙하된 미생물을 배양해서 증식된 집락수를 측정하고 단위 시간당의 생균수로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특별한 기기의 사용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죠. 하지만 공기 중에 전체 미생물을 측정할 수는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배지는 세균용으로는 대두카제인 소화한천 배지를 사용하고요. 진균용으로는 사브로 포도당 한천 배지 또는 포테이토 덱스트로즈 한천 배지에 배지 100ml당 클로람페니코 50mg을 넣어서 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배양 접시는 내경이 9cm 정도 되는 접시를 사용하고요. 배양 접시에 멸균된 배지, 방금 살펴보셨던 세균용과 진균용을 각각 부어서 굳혀 낙하균 측정용 배지를 준비합니다.
이제 어디서 측정을 하게 될까요? 먼저 측정 위치를 살펴보시죠. 일반적으로 작은 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약 5개소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비교적 큰 방이라면 이 측정 개수를 늘려야겠죠. 방 이외에 격벽 구획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 이를테면 복도나 통로에서는요, 공기의 진입, 유통 정체 등 상태를 고려해서 전체 환경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측정하는 배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하려는 방의 크기와 구조에 더 유의하여야 하지만 5개소 이하로 측정하면 올바른 평가가 얻기 어려우기 때문에 측정 위치도 벽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면 더 좋고요. 측정 높이는 바닥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서 측정을 하기가 힘들다면 20에서 30cm 높은 위치에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노출 시간인데요. 어느 정도 이 자연 낙하를 시키는 그 시간을 살펴보죠. 노출 시간은 공중 부유 미생물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노출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면 배지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시험으로 적당한 노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정도가 높은 시설, 예를 들어 무균실이나 준무균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노출을 하고요. 청정도가 낮고 오염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측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료 보관실이나 복도, 포장실, 창고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낙하균을 측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선정된 측정 위치마다 세균용 배지와 진균용 배지를 한 개씩 놓고 배양 접시의 뚜껑을 열어서 배지에 낙하균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치별로 정해진 노출 시간이 지나면 배양 접시의 뚜껑을 닫아서 배양기에서 배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균용 배지는 30에서 35도 그리고 48시간 이상 배양을 하고요. 진균용 배지의 경우에는 20에서 25도 5일 이상 배양을 합니다. 배양 중에 확산균의 증식에 의한 균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일 관찰하고 이 균수의 변동 기록을 기록해야 하고요. 배양 종료 후에는 세균 및 진균의 평판마다 집락수를 측정하고 사용한 배양 접시 수로 나누어서 평균 집락수를 구하고 이 단위 시간당 집락수를 산출해서 균수로 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공기 조절을 위한 4대 요소 그리고 대응 설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공기 조절의 4대 요소로는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 이렇게 4개가 있죠.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 각각의 대응 설비를 보시면 청정도는 공기 정화기가 하게 되고요. 실내 온도의 조절은 열교환기, 습도는 가습기, 기류는 송풍기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공기조화 장치는 청정 등급 유지에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에어필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PF입니다. 이렇게 생긴 필터인데요. 이 필터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MF나 HF의 전처리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대기 중 먼지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미립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필터들보다 경제적이고요. 두께 조정과 재단이 용이해서 교환 또는 취급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F입니다. 이렇게 생긴 필터이고요. 뒤에 나오는 HF, 헤파 필터의 전처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기정화 산업 공장 등에 있어서는 최종 필터로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HF, 헤파 필터인데요. 헤파 필터는 이렇게 생긴 필터이고요. 반도체 공장, 병원, 의약품, 식품 공장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작업장별로 청정도 등급과 그리고 낙하균 측정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낙하균 측정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작업장에 대해서 더 살펴보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